이 프로그램은 실제 사례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출연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애기가 무국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무국적으로 돼버린 거죠. 노가대에서 10만 원 받으면 그대로 10만 원씩 들어가고, 애기도 주사 맞으러 가면 우리 보험이 안 되니까 그대로 2배도 계속 내는 거예요. 미등록 아이들은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이제 외국인 여성이었으며 국적은 외국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전혀 못 누리는 거죠. 그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 아이들은 출산 그 과정에서부터 생명의 신비고 이제 기쁨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미등록 아이들에게 유난히 춥고 시리기만 한 겨울. 지금 이 아이들을 사랑의 온기로 더 따뜻하게 감싸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그림자 아이들 2부 크리스마스 선물. 이란성 쌍둥이 에르데네와 솔런거. 지난 2021년 11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매입니다. 아이들의 엄마인 사란채책 씨는 돈을 벌기 위해 2017년 남편과 함께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쌍둥이를 갖게 된 거죠. 처음에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쌍둥이라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등록자라서 신분 확인이 안 되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너무 걱정됐습니다. 사실 이들 부부는 비자가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당장 병원비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란채책 씨의 건강이었죠.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몇 차례나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했으니까요. 울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자궁 경부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B형 간염도 있었는데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갔고, 그래서 2번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자궁경부암과 20살 때까지 알아온 B형 간염까지, 자칫하면 산모와 아기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2주에 한 번씩 내과와 산부인과 검진을 했고 온 힘을 다해 36주 가까이 버틴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치료 과정과 출산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 촐논 바타르 씨.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해서 휠체어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쌍둥이 걱정보다는 아내가 빨리 낳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란채책 씨는 벌써부터 아이들을 키울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건 바로 쌍둥이 남매 에르데네와 솔런거가 미등록 아동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미등록자이고 아빠도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용이 너무 비쌀까 봐 걱정입니다. 그동안의 힘겨웠던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미래.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물었더니 사란채책 씨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딸은 미스 몽골이 될 거고 아들은 몽골 씨름 선수가 됐으면 합니다. 촐롬바타르 씨 가족은 그 많은 진료비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지금의 이 행복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비 지원을 받게 된 걸 알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어서 생활비랑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었는데 병원비 지원 덕분에 병원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들의 처지를 알고 도와준 사람들은 바로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 대리구의 빗소금 의료 지원 운동이었습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성당.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미사가 열립니다. 그때마다 미등록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는 빗소금 의료 지원 운동의 박영미 사무국장. 외국인 대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미사를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픈데 이제 뭐 피부 질환이 있는데 병원을 못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안 갔노?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하지 하니까 미등록자라서 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독감이든 뭐든 그냥 집에서 약국에서 약으로 버텼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무리 미등록 상태라고 해도 아픈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20년 저희 울산 대리구 설립 10주년 맞아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빛과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동참하실 의사 선생님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빗소금 의료 지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지원이 생기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울산엔 가톨릭 의사회가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울주군 서생면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정수 원장. 원래 처음에 울산 가톨릭 의사회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해놓은 자리에 와서 진료를 받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이용님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울산 가톨릭 의사회 원래 취지와는 달리 미등록 이주민들의 방문 진료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막 시들어 갈 무렵에 홍준기 신부님이라고 진짜 그분은 너무 열성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자기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뛰어가가지고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신부님을 보면서 이제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빗소금 의료 지원 운동엔 지금 가톨릭 의사회 소속의 30곳, 한의원 3곳, 치과 7곳, 여기에 울산광역시 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협약을 맺은 250곳의 병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차 병원 4곳과 올해 3차 병원 3곳까지 참여하기로 해 이젠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총괄하는 사람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 대리구의 김영훈 신부. 카톨릭 의사회 중심으로 시스템화 시킨 거죠. 시스템화. 전국의 어느 그 도시든 또 교회로 치면 어느 교구든 간에 이런 시스템을 갖춘 지역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2020년 첫 해 113명을 시작으로 2021년에 186명, 올해 11월까지 이미 170명이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미등록 외국인 산모. 미등록 산모에 대한 의료 지원은 미등록 아동의 건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아이의 생명 그냥 사라지고 산모도 위험해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더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임산이 가까운 그 산모들에게는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산모들을 내 가족처럼 도와주고 있는 박영미 사무국장에게 출산의 순간은 더 특별합니다. 여기에서 출산한 아기들은 자연적으로 저희들한테 연계가 돼서 이제 신생아 치료부터 저희가 BCG 접종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바로 들어가요. 출산하는 과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꼭 제 조카를 보는 것 같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 이렇게 컸어요, 언니.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매달 1000여 명 이상이 힘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조의심 씨도 그런 후원자들 중 한 명입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또 서골자인데, 저도 환자집에서 살고 겨울에 아기를 낳았는데 제대로 졸려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이 타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래 힘든가 싶어가지고 그래 그냥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두 아이의 엄마인 배혜리 씨는 자신의 첫 월급 전액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비교적 늦게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번 돈을 가급적이면 조금 많은 사람들을 좀 돕고 싶었거든요. 이주민들 이렇게 도움도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 월급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은 저는 되게 뭐랄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네. 이런 크고 작은 정성들이 모여 빗소금 의료 지원 운동의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미등록 아동에게 의료 지원 못지않게 절실한 또 하나는 바로 법률적인 지원입니다. 우선은 되게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저 아버님께서 저한테 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그 딸이 그 장난감 기타를 좀 치면서 생일 축하 드린다라는 이런 동영상을, 노래 부르고 있는 이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셨더라고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이사로 활동 중인 김태엽 변호사. 그에게 생일 축하 영상을 보낸 사람은 이창식 씨와 그의 5살 된 딸입니다. 이들의 인연이 시작된 건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였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전과가 생긴 이제 씨가 있는데 그 딸인 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처음 받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동학대 가해자를 도와야 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뭐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서 집을 좀 비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아주 심하게 우는 거죠. 집에서 아주 심하게 울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입주민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직접적으로 당연히 때리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그 아이를 방임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일을 하면서 갓난아기를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창식 씨.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저희가 메모 나중에 하려고. 5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하은이 엄마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그리고 이듬해 5월 하은이를 낳았습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이의 국적은 엄마를 따라 태국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등록인 채로 말이죠. 저도 몰랐죠. 아기 놓으면 그냥 출생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기 아동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은이가 태어나고 정확히 9개월이 됐을 때 엄마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좀 알아보자. 어떤 마음이셨어요? 답답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일주일 동안 술에 빠져 있었는데 자꾸 아기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빠는 공부도 되는데 아기는 공기지 말자, 뭐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온 거죠. 저는. 근데 서류를 준비하고 갖다 드려. 그렇게 홀로 딸을 키우는 미혼부가 된 이창식 씨. 뜻밖의 상황에 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지원이 안 돼요. 동사무소 가도 지원이 안 되고, 아동을 데리고 있지만 모든 지원이 자체가 안 돼요. 주민번호를 부여를 받아야지 아버지한테는 지원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든 아이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그 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즈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김태엽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적 취득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죠, 7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아빠의 자녀로 등재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단 7개의 숫자가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자녀가 출생 당시에 아빠는 미혼부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녀 국적은 한국 국적도 아니고 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았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어요. 처음엔 유전자 검사로 친딸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국적 취득이 쉽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국적이 태국이라는 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죠. 부랴부랴 출입국 관리소랑 태국 대사관 방문해서 태국 국적 말소 신청도 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 취득 신청을 해서 비로소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번호도 부여받고 또 아버님의 딸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도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만들 수 있었던 게 2022년 9월. 하은이가
5살이 되고 나섭니다. 그 사이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2년, 3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버님은 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케어를 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계속 엄습해 왔다라고 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빠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지금까지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기 얼굴을 보는 순간 뭐 나도 눈물이 나고 어떻게든 캐야 되겠다. 대신에 지금 애기한테 교육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게 아빠로서는 정말 미안한 게 많죠.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 밑에 주민번호가 안 나왔으면 다문화 가족에도 혜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비로 뭐든지 해야 된다고. 애기에 대한 수당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받은 게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빠 이창식 씨는 이제 비로소 딸과 함께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기꺼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말이죠. 출입국에서 처음 본답니다. 내가 이제 서류를 변호사님하고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가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된 거지. 솔직하게 없었다면 진짜 아무 그런 게 안 된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아빠로서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좋죠. 행복하죠. 공포에 5살이니까 공포에. 나는 화가 날 때 애기를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애기들은 웃고 있잖아요. 애기들은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활력을 다시 잡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빠, 그냥 부모라는 그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나쁜 길에 안 빠지게 보살피면서 살고 싶은 아빠. 책임감이 있는 아빠. 미등록이었던 하은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온 이창식 씨. 아빠로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남다른 각오와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미등록 아이들 곁에는 한국 국적을 갖기까지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뛰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한민국 내에서 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듬뿍 받으면서 또한 대한민국 복지 그늘 아래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의료 지원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기꺼이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태어났고 또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에 적응하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만하게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전 당연히 우리 국내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밝은 햇살이 필요한 미등록 아이들. 이 아이들의 더 행복한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이 미등록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요?
도움 주신 곳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빗소금 의료지원운동, 기획 이동건, 책임 프로듀서 정한기, 내레이션 편정택, 기술 온영상, 음성대역 이승재 김수희, 몽골어 통역 김현혜, 진행 윤종민, 작가 최필숙, 연출 편정택. 지금까지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그림자 아이들이었습니다.